예,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예, 돌멩이도 어서오시고요. 네, 이효님, 치랑농님, 네, 레몬트님, 네, 토사토당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신돌님도 어서오세요. 네, 호초이스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우리 대박이다님, 장부자님, 네, 20억 목표님, 왕자 누나님, 어서오시고요. 네, 네, 김하늘님하고, 네, 소구님도 어서오세요. 네. 롱다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하이맨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KNH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자 월요일 저녁 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다락방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자, 오늘 좀 이제 그 장마가 조금 이제 그 양이 그 전보다 좀 많이 이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말 동안에 좀 홍수 피해가 여러 군데 많이 났었는데 아무튼 비 피해 없으시도록 더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월요일이 이제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장마 때문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좀 많이 분위기가 어둡죠, 그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지금 이제 현대차가 오늘 뭐 14% 이상 네, 급등을 해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대형주들도 꽤 급등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주 쪽도 굉장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오늘 1.4%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제 0.6% 상승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이제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테마주들도 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이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순환매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문자 아까 보내드렸지만 업종 대표주 이제 급등할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업종 대표주 그 급등의 의미와 그 다음에 후속주는 이제 어떤 게 나오는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장마 수혜주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관련주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이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뭐 바로 들어가죠. 네. 지금은 이제 해외 증시를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국내 증시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간상 국내 증시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예, 대청목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보시면 이제 요즘에 그 대형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대형주 전체가 급등을 하는 건 아니고 업종을 대표하는 말 그대로 이제 업종 대표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현대차가 이제 크게 급등을 했어요. 자, 보시죠. 현대차가 야, 이게 대형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급등을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도 한 7%로 급등 마감했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요즘에 대형주 매매를 잘 안 하셔서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형주는요, 우리나라 대형주는 6%에서 7%를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일 하루 최대 급등을 보통 6%에서 많아야 7%까지 해요. 물론 이제 좋은 재료가 있거나 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 그거보다 추가적인 급등을 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보통 하루 최대 한 6%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뭐 10%, 20% 급등을 하고요. 그 다음날 또 나와요. 또 급등하고 또 급등하고 또 급등해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미리 언지를 드렸죠, 그죠? 대형주들 특히 업종을 대표하는 그 종목들에서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전자 얘기해드리고 막 그랬었죠, 그죠? 네. 요즘에는 이제 어떤 게 급등하냐면 처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에서 급등했었죠. 삼성전자가 이때 5% 이상 급등을 했고 7월 28일이에요. 7월 말쯤이죠. 네. 그 앞뒤로 이제 계속 급등하는 업종 대표주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게 있냐면 네이버, 그렇죠? 신고가를 계속 냈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 급등을 세게 했었죠, 그죠? 신고가 또 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들이죠. 네. 이것도 지난주 수요일날 보시면요, 네, 12% 급등했어요.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개별주라 그러죠. 그 다음에 LG화학이죠. 지난주 월요일날 네, 11% 장중에 최대 14%까지 올라왔었고요. 금요일날은 네, 11%까지도 급등했죠. 계속 올라왔어요. 개별주에서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대형주에서 나옵니다. 이게 끝나느냐?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급등했어요. 현대차가 보시면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차트를 정말 잘 보고 싶으시면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어요. 여기는 2012년 6월 달부터 이제 보이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여러분들 항상 대량 거래가 터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대형주는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네. 아무튼 아주 그냥 시원하게 뽑았어요. 네. 멋지죠,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대형주입니까? 개별주죠, 그죠? 네. 오늘 급등한 것만 보면 그렇다 얘기죠. 근데 아무튼 이게 현대차가 오늘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급등하면 기아차 따라가서 급등하죠. 그러면 완성차가 급등을 하면 뒤에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 이제 부품업체도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보시면 기아차 9.7%로 급등 마감했고요. 현대모비스 6%로 마감했는데 장중에 최대 9.6%까지 급등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이제 다른 중소형 부품주들도 급등했겠죠, 그죠? 네. 오늘 보시면 이제 그 현대차가 또 급등을 했어요. 일단 최근에 또 뭐가 있었냐면 SK이노베이션이죠. 저희 방 보유 종목이기도 한데요. SK이노베이션이 지난주에 수요일날 20% 그리고 금요일날은 16%까지 올랐어요. 오늘도 또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옛날 하나석화죠. 하나케미칼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오늘도 장중에 요게 최대 9%까지 급등했어요. 저희 방에서 오늘 수익 실현을 좀 했거든요. 수익이 한 40% 정도 났습니다. 저희는 대형주도 같이 하거든요. 네. 수익이 한 40% 정도 났어요. 좀 팔아드렸습니다. 수익을 좀 챙겨놨죠. SK이노베이션도 보유종목이고 LG화학도 보유종목이에요. 대형주도 해요. 이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현대차가 급등을 한 거죠. 현대차가 오늘 급등한 이유를 시장에서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의 이제 수소차 업체거든요. 니콜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테슬라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게 원래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그 전설적인 전기공학자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그분 이름이 이제 이름을 딴 업체가 테슬라인데 또 니콜라라는 이름으로 수소차가 이제 수소차 업체가 있어요. 지난번에 하나에서 거기에 지분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크게 폭등을 하니까 그 덕분에 이제 하나 우선주 같은 게 막 점상한가 나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제 오늘 현대차가 미국의 그 수소차 업체인 니콜라와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래서 전기차 사업을 확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가 이만큼 급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아무리 그래도 현대차가 오늘 이렇게 급등한 거는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거는 그냥 뭐 니콜라 그 얘기는 그냥 그 포장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업종 대표주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환매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지난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인터넷 업종을 대표하는 말 그대로 대장주죠. 하나솔루션, SK이노베이션은 뭐예요? 정유, 화학을 대표하는 말 그대로 대표주예요. 그 업종. 삼성 SDI, LG화학, 아까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개는 뭐예요? 2차전지 대장주들이에요. NC소프트 예전에 많이 갔었고요. 그죠? 네. 오늘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를 대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급등이 나온다 이거예요.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업종 대표주들이 급등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순환매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주식 투자를 꺼리니까 수급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만 급등시키면서 뭐예요?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셔야 돼요. 아, 현대차가 미국의 니콜라 때문에 급등했다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대량 거래가 터졌다고요? 이거는 개별주에서나 나온 일인데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업종 대표주 순환매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뭘까요? 대형주 지금 거의 안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방은 테마주를 되게 좋아합니다. 테마주도 좋아하고 대선주도 좋아하고 실적주, 가치주 다 다룹니다. 그래서 테마주만 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도 합니다. 하나솔루션도 아까 보유종목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지금부터 이게 핵심이에요. 이 업종 대표주, 즉 대형주 순환매가 이게 한 바퀴가 다 돌고 나면 누가 가느냐? 중소형주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중소형주가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갔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저런 식으로 막 크게 급등을 하고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급등을 하죠. 대량 거래가 터졌죠.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과열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도 1차 협력사가 있고 2차, 3차 협력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순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부품 회사들이 쭉 가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현대차가 급등하니까 뭐 현대차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회사, 뭐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다 급등했어요. 산발적이긴 하지만 급등한 건 맞아요. 현대차가 더 이상 못 올라가도 뒤에 중소형주들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현대차가 급등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업종 내에 중소형주가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뭐가 안 맞으면 그 돈이 자동차 중소형주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다른 쪽으로 가요. 이해되세요? 네, 다른 쪽으로 간다고요. 현대차가 급등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현대차가 급등했으면 그 돈이 자동차 부품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방향을 틀어서 대선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테마, 다른 업종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옛날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자꾸 하시는데 자꾸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식 방송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방송을 들어도 뭐가 잘 안 되시죠? 힘드시죠? 왜 그럴까요? 다 옛날 기법이라서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시세 그 확산의 법칙 또는 시세 호응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짧게 얘기할게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A가 가면 B가 가고 B가 가면 C가 간다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자동차주 얘기했죠? 그러면 자동차주 중에서 A는 뭐겠어요? 대형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B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형주. C는 소형주. 사실 D도 있어요. D는 잡주. 네. 동전주나 이런 것들 있죠. 부실주. 네. 근데 여기 보시면 A가 가면 그러니까 뭐예요? 현대차가 가면 중형주 뭐가 가겠어요? 부품회사. 그 다음에 뭐 소형 부품회사 이런 것들이 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원짜리, 500원짜리 하는 그런 동전주들을 막 상한가 치면서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가 딱 돌고 끝나요. 이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대형주가 가다가 중형주가 가긴 가는데 다른 게 가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대선주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선주하고 자동차하고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는 것 같죠? 상관없어요. 근데 돈이 글로 간다고요. 오랜 미중무역전쟁 겪으면서 시장이 많이 변했어요. 이게 아무튼 시세 호응의 법칙인데 요즘에는 아무튼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노력들 하시겠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아 내가 이제 뭐가 잘못됐구나 그런 것도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점들이 또 확인될 수 있어요. 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 좀 자동차가 현대차가 급등한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대형주 업종을 대표하는 그 종목들 있죠. 대장주들이 순환매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급등할 땐 이렇게 얘기했죠. 언택트 수혜주라고. 요즘에 언택트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죠. 삼성, SDI, LG화학 저 왜 급등했게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계속 신고가 나니까 그냥 그거 그냥 후황으로 간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실적도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한 겁니다. 현대차는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동차가 그나마 잘 팔렸어요. 실적이 그래도 있으니까 간 거예요. NC소프트 왜 갔겠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게임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받침이 되니까 돈이 쏠려서 가버린 거예요.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개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처럼 A가 적당히 가고 B가 그 다음에 더 적당히 가고 그 다음에 C가 적당히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A만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갈 수도 있지만 돈이 다른 쪽으로 이제 우회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올라간 걸 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수가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업종 대표주들 돌아가면서 올리니까 코스피 지수 보시면 계속 올라갑니다. 속도를 점점 더 붙여버리죠. 봉 길이가 가면 갈수록 짧아지는 게 아니라 처음엔 요만했거든요. 8월 초에. 네. 그 다음에 요만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봉 길이가 점점 길어지죠. 좋은 현상이에요. 통상은 힘이 없을 때는 지수가 너무 이제 힘이 없으면 처음엔 시작은 화려한데 가면 갈수록 작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다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봉 길이가 길어지면서 가요. 이건 좋은 거예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네. 그것도 좋은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얘기 좀 해드릴게요. 홍수, 장마, 수혜주들이 이제 급등을 또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잠깐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도 같이 합니다. 하지만 테마주를 더 많이 하는데 홍수, 장마, 수혜주를 저희 방에서 공략을 되게 잘 해놨습니다.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비료주 있죠? 비료주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그 장마, 수혜주 중에서 비료주가 제일 많이 가고 있죠? 그 중에 우두머리는 저희 방에서 싹쓸이했다고 보시면 돼요. 매집 다 해놨어요. 대표적인 게 조비, 효성 OMB, 경농이고요. 그 뒤에 몇 개 더 있어요. 종목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요? 네. 드롭 회원 가입하는 순서대로 사드렸어요. 일찍 가입하신 분은 대장주, 조금 늦게 가입하신 분은 부대장주, 정말 늦게 가입하신 분들은 세 번째 종목, 뭐 그런 거 사드렸어요. 왜냐면 처음에 대장주는 이제 뭐 매집하자마자 바로 올라갔으니까 떠 있으니까 추천 못하니까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대장, 부대장, 뭐 세 번째, 네 번째 후발주자 계속 사드렸어요. 종목을 비료주를 싹 쓸어놨어요. 네, 보세요. 다른 이제 뭐 다른 여러분들의 다른 방송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아마 약간 저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전문가 이제 특징이 이제 특성인데 효성 OMB를 보시면 이게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매집을 이런 데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추경 매수 같은 거 안 해요. 거래 없을 때 사서 거래 터지면 팔아요. 오늘 좀 팔았거든요. 오늘 상한가도 막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상한가가 좀 풀려가지고 좀 팔았습니다. 오늘 수익이 얼마큼 났냐면 80%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났죠. 네. 한 달 전에 산 건데 수익이 80% 났어요. 단기로 산 게 아니고 스윙으로 샀는데 그냥 끌고 왔어요. 왜냐면 자꾸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장마가 길어지니까 장마가 길어지길래 좀 더 들고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농업 관련주죠, 그죠? 네, 비료 관련주. 제가 무방에서 농업 관련주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대북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주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6월달부터 했습니다.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대북주 중에서 저는 인도적 지원 관련주를 제일로 친다. 그거는 살아있다라고 했었죠. 그때부터 사놨어요. 7월달에 계속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했었고 무방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인도적 지원 관련주는 좋게 보셔야 된다. 그게 뭐냐면 비료주였어요. 왜 사놨냐면 대북주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농업 쪽에 문제가 생기면 급등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은 다른 방이랑 틀린 게 뭐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테마주를 미리 선침해합니다. 선침해하는데 그냥 차트 보고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논리를 갖고 삽니다. 경험도 이제 풍부하지만 논리가 있어요. 보세요. 이게 비료 관련주가 우리한들한테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가장 먼저 갈 거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낮에 우리한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제가 나중에 그 전문가 이제 쭉 하다가 나이가 많이 들면 저도 이제 기농이나 귀촌하고 싶어서 예전에 농업에 관련해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기농이나 귀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저도 도시보다 시골이 좋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농업 관련 그거를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아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 경험도 있었고 10년 전에 이제 이 농업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했던 적이 있어서 그 경험을 갖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홍수 장마가 이렇게 심하게 몰아닥치면 국내에서 이제 뭐 홍수가 터질 수도 있고 해외에서도 홍수가 터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처음에 비료 관련주들이 먼저 간다 그랬습니다. 왜 이게 먼저 급등하느냐? 제가 오늘 정확하게 우리 언니한테 또 얘기해 드렸거든요. 뭐냐면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이거 말고도 홍수 테마주들 예를 들어서 뭐 폐기물 관련주들 그런 것도 많은데 왜 그건 안 가고 이것만 잘 가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게 농작물이거든요. 홍수가 터지면 가장 먼저 피해 입는 게 이겁니다. 왜요? 테마주도 여러분들 순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순환매가 이제 테마주도 보면 순환매가 도는데 홍수 수혜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대북주만큼은 아닌데 굉장히 많습니다. 대북주주가 보시면 철도주 있고 무슨 금강산 관련주 있고 뭐 개성공단 관련주 있고 뭐 남부 경협주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되게 많죠. 철도, 뭐 가스관, 홍수 수혜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다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비료 관련주인데 왜 이게 먼저 가냐면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이 먼저 피해를 입어요. 왜요? 농사 지을 때 옆에 물이 있거든요.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땅, 물, 그리고 햇빛이거든요. 광, 그죠? 항상 근처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천이 범람하거나 비가 많이 오면 바로 침수된다는 얘기예요. 비가 많이 오면 가장 먼저 피해 있는 게 농작물입니다. 그러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왜 비료주가 할까요? 사람이 그 육체적으로 이제 큰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지치죠? 그럼 최소한 몸에다가 링거라도 꼽죠. 포도당이라도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포도당 주사라도. 비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따지면 포도당이에요. 그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영양제 아니면 뭐 살충제나 살균제도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주가 가장 먼저 가는 겁니다. 폐기물 관련주 언제쯤 갈까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다 해드렸어요. 제가 그 순서를 알거든요. 항상 물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농업이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고 그래서 비료주가 가장 먼저 갑니다. 농업 관련주 중에 비료주만 있을까요? 더 있어요. 네. 뭐 농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안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제가 되게 잘 알아요. 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서점 가서 책 보고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깨지면서 배웠어요. 깨지면서 배웠다고요. 전문가 기자 혼자 주식하면서 깨지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머리도 뜯고 고민도 하고 지금은 술 안 먹지만 예전에 이제 술도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그걸 토대로 리딩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종목 하나 딱 뽑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알죠. 비료 관련주가 왜 먼저 급등하는지.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재해
자연재해와 관련된 테마주는 제가 자신 있다. 들어오셔라. 화산 폭발 빼고는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지진, 홍수, 뭐 여러 뭐 화산 아니고 산불,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순서 난다고요. 그 테마주들이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비료 관련주도 지금 급등을 하죠, 그죠? 네. 앞으로도 돌멩이님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그 홍수, 장마 수혜주가 계속 갈까요? 갈 겁니다. 어떻게요? 순환매 돌리면서. 이 비료 관련주들은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들어오시면 굉장히 고생하시겠죠. 저희 방에서 가장 먼저 매집한 게 조비입니다. 조비를 15,000원대에서 매수했는데 15,000원대가 어디냐면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15,000원대 매집한 거예요. 지금은요. 오늘 29,900원 찍었으니까 수익이 91%가 나왔거든요. 제가 추천했던 그 가격에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91% 수익이었어요. 효성 OMB는 매집 단가가 두 번 추천했는데 처음에 6,000원부터 샀습니다. 6,000, 정확히 6,080원이에요. 저희 방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회원들 수익률이 거의 똑같아요. 왠지 아세요? 같은 가격에 사거든요. 분할 매수 안 해요. 자신 있거든요. 그냥 우린 시장가 매수합니다. 그것도 시초가에. 그래서 회원들 매수 단가가 똑같습니다. 매도 똑같이 해요. 회원들 수익률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놀라실 거야. 아마.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효성 OMB는 매수 단가가 6,000원대인데 6,000원 초반입니다. 처음에. 수익이 여기 80% 났고요. 그 다음에 경농 있죠? 경농도 비료 관련주죠? 네. 요것도 오늘 신고가 났는데요. 24%까지 급등했거든요. 네. 요거는 수익이 56% 났습니다. 매수 단가는 12,000원대입니다. 12,000원대는 여기네요.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을 이만큼 냈어요. 끝났을까요? 안 끝났겠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더 수익이 더 나면 그때 오픈해 드릴게요. 네.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장마 수혜주를 되게 매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장마, 홍수를 보면서 그 수혜주를 매집해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홍수가 크게 터지는 바람에 지금 이게 좀 국내 이제 이슈로 간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겠죠? 아니 중국 장마 홍수 때문에 왜 이걸 사놨지? 이해 안 가시죠? 아니 우리나라 때문에 샀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중국 때문에 사놨지?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래요. 중국에 장마나 홍수가 와가지고 농작물이 싹 그렇게 큰 피해를 입죠. 그러면 국제 곡물가가 급등합니다.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겨요. 에그플레이션. 그게 뭐냐면 어그리컬처, 농업이란 말하고 인플레이션하고 합성어인데 그게 10년 전에 유행했던 테마주거든요. 네. 그게 가요. 예전에 10년 전에 그 에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급등했던 테마주가 비료 관련주거든요. 그때 대장주가 누구였냐면 보여드리죠. 아까 조비 얘기했었죠? 네. 그때 우두머리가 조비였어요. 조비가 그때 3배인가 4배 급등했어요. 국제 농산물가 급등해가지고 날라갔었어요. 그때. 누가 같이 갔을까요? 효성 OMB예요. 지금만 대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대장이었어요. 이때였는데 2,000원대에서 이제 9,000원까지 왔습니다. 경농은요, 뭐 했을까요? 경농도 그 당시에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거의 못 갔어요. 그때는 품절이었기 때문에 이거 많이 못 갔어요. 그 당시 우두머리가 효성 OMB하고 조비예요. 이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경농은 나중에 갔죠. 그 뒤에. 경농은 저기 대북주 때 그때 많이 갔어요.
요번에 이 세 개가 메인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비료 회사들은 테마주로서 가기는 가는데 신규 성장한 지가 몇 년 안 됐다든지 아니면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무겁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보통 비료주가 급등한 요 세 개에서 나와요. 이미 다 급등을 하니까 알려드리죠. 그죠? 네. 저보고 야박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회원들한테는 6월달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항상 요 세 개 내에서 대장이 나온다. 세 개 다 사놨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된다. 이게 홍수가 났을 때 문제도 되지만 국제 공급가 급등 문제가 되지만 북한이 지금 되게 힘들다. 그러면 북한에 쌀 준다고 분명히 대북 지원을 할 텐데 그러면 급등할 거다. 대북주 다른 거는 다 무너져 내려도 요거는 갈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우리 회원들이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이 비료주 얼마큼 매집하셨는지. 네. 거의 다 들고 계시더군요. 그만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거죠. 테마주라는 게 중고난방으로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대충 종목이나 한두 개 받아서 수익 낼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팔 걷어 붙이시고 직접 투자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을 한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대로 가르쳐 드립니다. 10년 전에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는 좀 달라요. 왜냐면 전 파워포인트 같은 거 안 만들어요. 만들 시간도 없지만 잘 안 만듭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와요. 그냥 저녁 방송도 많이 하죠. 낮에도 방송 한 3시간씩 하거든요. 말을 계속 하다가 그냥 다 외워버려요. 그냥 경험도 많고요. 실제로 파워포인트 같은 거 메모장 안 꺼내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홍수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갈 거다. 지금이라도 공략을 하셔야 된다. 2주 전에는 제가 그랬죠. 저희 방에 홍수 수혜주 매집해놨다고. 제가 슬쩍 얘기했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신 있었단 얘기예요. 많이 해봤거든요. 네, 결론은 뭐예요? 앞으로도 예, 이호님, 네. 힌트 많이 드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라도 좀 빨리 들어오셨으면 편안하게 수익을 같이 내셨을 텐데, 그죠? 왜냐면 방송에서 맨날 조비, 효성오인비, 경농, 뭐 다른 거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문자반보다는 라이브가 더 유리한 이유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기존 회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자꾸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성격이 그래요. 그냥 이왕에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수익 낼 거면은 제대로 된 수익을 내드려야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해요. 사고 팔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 극대화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저희 방은 단기 매매도 하지만 기본이 스윙이거든요. 왜 스윙을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엔 중기였는데 한 단계 낮춘 거예요. 시장이 좀 바뀌어서 스윙이나 중기 위주로 합니다. 원래는. 왜 그럴까요? 주식을 오래 들고 있고 싶어서 스윙이나 중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스윙이나 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있는 거죠. 단기보다는. 왜요? 악고점을 뚫어야 그래야지 수익이 최소한 30에서 50%가 나오거든요. 악고점을 뚫어야 돼요. 이 수익 날려면. 악고점 뚫을 때 그냥 뚫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들었다 놨다 굉장히 이제 심하게 흔들거든요. 그 수익을 내드리려면 맨날 마이크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비랑 경농을 왜 추천했는지, 중국에 저런 식으로 홍수가 나면 앞으로 공급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죠. 회원들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고 계셔라. 수익이 많이 날 때까지 들고 있게 해드리는 거. 그게 리딩이에요. 사세요, 파세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회원들 편안하게 들고 있게 하는 거예요. 팔 때는 자 이러이러하니까 파셔야 됩니다. 파시라고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또 좋은 걸로 또 이사가고 거기에서 또 수익을 내고 그렇게 1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좌가 불어있어요. 네. 어떻게 수익이 안 나겠습니까? 그게 순환매입니다. 네. 맨날 종목만 순환매 보지 마시고요. 계좌 내에서 내 계좌를 자꾸 순환매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잘 돌면 사람이 건강하죠. 혈색도 좋고요, 그죠? 네. 주식하는 사람은 돈이 잘 돌아야 돼요. 막 몰빵하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집중 투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집중 투자 뭐 한두 종목 그렇게 몰빵해가지고요 부자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머리 다 빠져가지고 탈모 걸리신 분들 많이 봤어도 부자 된 분 전 못 봤습니다. 그분들이랑 몰빵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돈을 벌어도 힘들어하세요. 나중에 그 병원비로 다 나갈 것 같아요. 몰빵하지 마세요. 종목 두세 개 그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이 홍수수혜주가 끝났느냐? 아니요.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자꾸 종목이랑 그 안에서 이제 소테마라고 하죠. 작은 테마들이 또 바뀔 거예요. 지금은 비료주가 급등하죠. 조금 있으면 바뀔 겁니다. 뭘로 바뀔까요? 힌트를 이제는 이제 좀 적당히 드리려고 그래요. 네. 저번에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힌트를 이제 적당히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안 끝났어요. 홍수수혜주 안 끝났다고요. 왜일까요? 8월 초죠. 태풍이 언제부터 많이 오는 줄 아세요? 9월, 10월달 이후에 많이 와요. 7, 8월달에 태풍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늦게 와요. 제가 예전에 배운 상식으로는 태풍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지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태풍이 일찍 오면은 일찍 오는 태풍은 보통 이런 식으로 꺾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빨리 꺾어지고 조금 늦게 오면 올수록 이런 식으로 꺾어지더라고요. 네. 맞죠 이거? 그죠? 뭐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가더라고요. 중국에 홍수가 나도 큰일 나고요. 우리나라에 홍수가 또 나도 큰일 납니다. 자, 테마주가 왜 가는 줄 아세요? 테마주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테마주가 왜 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요? 천만에요. 테마주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가는 게 테마주예요. 그게 뭐예요? 기대심리 때문에 가는 거죠. 기대심리. 전쟁 날까봐 전쟁주가 가죠. 그쵸? 그리고 뭐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대북주가 다 뭐였어요? 다 허상이었잖아요. 대북주가 한 300개인가 300개 넘었을 것 같아요. 대북주가 왜 이렇게 많이 갔어요? 혹시라도 네, 통일될까봐 북한에 지원해줄까봐 하나도 지원 못해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대선주가 왜 가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당선될까봐 그 사람 당선되면 혹시라도 이 기업이 수혜를 입을까봐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 홍수수혜주는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계속 올라올 텐데 태풍 올라올 때마다 혹시라도 또 그럴까봐 가는 거예요. 그건 세력 마음인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세력이 올릴 수 있어요. 왜요? 개인들의 그 불안심리, 공포심을 이용해서 올린다고요.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밝은 테마주와 어두운 테마주가 있다고. 밝은 테마주는 수소차 같은 거예요. 수소차 같은 거. 긍정적이잖아요, 그냥. 그죠? 네. 근데 이런 거는 뭐예요? 어두운 테마주잖아요. 그럼 어떤 심리요? 불안심리. 불안심리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전쟁 테마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안에서 테마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인명피해도 있고 좀 재산피해도 많이 났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다음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 공포심에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거든요. 그리고 빗물이 빠지고 나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이제 그게 이제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수혜주가 또 갑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 마땅한 테마주가 없으면 이거 계속 갈 거예요. 이거 말고 새로운 테마주가 나오면 이것도 끝나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여기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긍정적인 테마주보다는 어두운 테마주들이 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바이오주가 사실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바이오주가 과열됐는데 그걸 대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아주 작은 가능성인데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론은 홍수 관련주들은 더 갈 겁니다. 저희 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방에서는 조비 수익이 90% 이상 났고요. 편성 OMB는 80% 아직 물량 좀 갖고 있어요. 경농 50% 넘어섰어요. 근데 이 대량거래 터진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시지 못한다고요. 근데 아직 안 간 것도 꽤 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아마 이번 주 후반부나 아니면 다음 주에 제가 효성 OMB처럼 이만큼 수익 냈어요 하고 아마 들고 올 겁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라고.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자꾸 인터넷 검색하지 말라고 그러죠? 왠지 아세요? 늦어요. 한 발 늦는 게 아니라 두 발, 세 발 늦어요. 사시면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인터넷 검색하실 바에는 그 시간에 제가 녹화방송 남겨놓고 있죠. 지난주 걸 차라리 들으세요. 네. 지난주 거지만 미리 힌트를 드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지난주 녹화방송 한번 보시는 거를 그걸 권해드립니다. 네. 아무튼 홍수 수혜주들은 더 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국내의 비만이 온 것만 생각하시지만 중국이 심상치 않거든요. 비료 관련주는 언제 많이 가냐면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할 때 그때 많이 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가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지금 서울 시장 관련주 얘기 좀 해드려야 되는데 서울 시장 관련주 얘기가 궁금하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궁금하시나요? 궁금하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네. 궁금하세요? 에트스님도 거의 매번 방송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시장 관련주는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지금 52분 넘어섰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네. 한 5분 10분 얘기해서 끝날 게 아니라서 제가 내일 저녁 때 방송을 또 열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냐면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거를 대신에 내일 해드릴게요. 네. 원래 대선주에게는 보통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요 차트 얘기를 안 해도 한 2-30분 걸려요. 그래서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저녁 때 꼭 뭐 광주에 거기 내일 저녁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를 왜 하려고 했었냐면요 지금 저기 민주당 그 당대표 경선하고 있죠, 그죠? 이낙연 씨가 되실 것 같은데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고 나면 이제 그 얘기 있죠? 화두가 바뀔 거예요. 지금도 부동산 때문에 막 되게 시끄러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요. 네.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씨 얘기 나왔을 때도 막 뒤집어졌었죠. 그 전에는 뭐 윤미향 씨, 정신대 그 위안부 그 같은 그 얘기 나왔을 때도 난리 났었고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어디 갔는지도 없어졌거든요, 얘기가. 네.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요.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들이 되게 화가 나 있으신데 또 뭔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제 화제가 바뀌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는요 아마 좀 주제를 좀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당 대표를 뽑고 나면 뭐 이낙연 씨 그분이 이제 뭐 당권을 이제 거머쥐게 되면 대권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겠죠, 그죠? 이재명 씨도 이제 뭐 대권 욕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열심히 뭔가 노력하실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런데 힌트 하나 드릴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이고 대통령 선거는 내후년 3월이거든요. 아마 민주당 대표 뽑고 나면은 모든 얘기 중심이 내년 서울시장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아마 낼 겁니다. 네. 낼 거라고 봐요. 부산시장도 이제 관심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내냐 안 내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겠죠. 야당에서는 누가 나가느냐 하겠죠, 그죠? 네. 자연스럽게 관심이 서울시장으로 갈 겁니다. 이재명 씨하고 이낙연 씨 대선주가 지금 살아있는데 예를 들면 두 분 다 서울시장은 안 나가겠죠. 그러면 잠룡급 중에서 서울시장에 누가 나가서 그 당을 승리로 이끄느냐가 굉장히 화두가 될 겁니다. 사람의 관심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곳에 테마가 형성돼서 급등이 나오죠. 생각을 찬찬히 해보셔야 돼요. 야당 쪽에 지지율 높은 게 윤석열 씨 그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전에 뭐 황교안 씨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서울시장 나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잠룡급 중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서울시장에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서 대선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선주가 이낙연 씨 것도 갈 거고 이재명 씨 대선주도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지금도 막 신고가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관심이 서울시장 쪽에 가 있을 겁니다. 큰 판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막연하게 이낙연 씨가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대선 끝날 때까지 무조건 이낙연 씨 거 들고 가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 그러잖아요. 저희 방에도 이낙연 씨가 매집해 놓은 게 있어요. 이낙연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 중간에 서울시장 선거 그거는 수익 안 내실 거예요? 수익 내셔야 되잖아요. 이낙연 씨, 이재명 씨, 윤석열 씨 서울시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방에 하지만 매집 다 해놨어요. 근데 서울시장 것도 해야 된다고요. 제가 대선주 이런 것들을 흐름 잘 잡아드리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크게 보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서울시장 얘기하잖아요. 장마수혜주 6월달부터 사놨어요. 6월달부터. 근데 지금 편안하게 수익내고 있잖아요. 이재명 씨 대선주 남들이 거의 모르는 거 우리 회원들 지금 다 사놨어요. 저희는 남들이 모르는 거 사요. 남들이 알아도 관심 없는 거, 이런 거. 네, 그런 거 사나요. 왜요? 그래야지 수익이 날 때 편안하게 나거든요. 아무튼 서울시장 선거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셔야 돼요. 내일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을 걱정하실 때가 아니고요.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 될 때예요. 지난달에도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었고 이번 달에도 일관되게 얘기를 해드리죠. 어떤 얘기를 하나요? 제가 하는 얘기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매집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조정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재료가 강한 종목, 대형주가 좋을 때는 대형주 얘기해드리고 테마주가 좋을 때는 테마주 얘기해드리잖아요. 항상 어떤 걸 얘기해요? 매집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얄팍하게 조정할 것 같으면은 현금 늘리고 좀 갈 것 같으면 뒤늦게 쫓아 들어가고 과감하게 사야 될 때는 불안해서 분할 매수하고 그렇게 하시면 뭐예요? 시장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어렵게 이제 돈을 벌었다. 그 돈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병원비만 더 나올 뿐이에요. 주식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나만의 원칙을 만드시고 그 원칙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원칙이 없겠죠. 잘 모르시니까. 제대로 배우셔서 원칙을 만들고 그걸 지켜나가시면 돼요. 주식은 심리싸움이에요. 심리싸움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이기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마음 편안할까요? 종목 한두 개, 두세 개 몰빵이나 반빵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안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얘기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이랑 많이 해봤거든요. 그분들 마음 생지옥이에요. 겉으로는 뭐 얼마 꽂아가지고 얼마 벌었다 뭐 자랑하죠. 머릿속 마음속은 생지옥이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겉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신용 쓰시는 분들 지옥을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마음이 제일 편안한 줄 아세요? 본인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 욕심 내려놓고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 시장이 아무리 속여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 그분들이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욕심 없는 분들, 몰빵 안 하고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세요. 왜요? 심리싸움에서 자주 이기거든요. 매번은 아니겠지만 자주 이기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종목, 재료가 강한 종목들 얼마든지 추천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대요. 4대강이 이번 홍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라고. 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에서 중소형 건설주도 급등했더군요. 저희 그 단기방에서 추천 나갔던 게 있는데 그것도 한 상한가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이제 크게 급등을 했어요. 최근에 추천했었거든요. 홍수 복구 수혜주 얘기해 드릴까요? 자연과 환경인데 회원들한테 단타치라고 드렸거든요. 지금 수익이에요. 시간에 의해서 아마 5%가 급등했을 거예요. 내일은 더 나오겠죠. 왜요? 대통령이 한마디 했거든요. 근본적으로 단타를 쳐도 이런 데서 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칩니다.
1600원대 초반에 샀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마 10% 이상 수익이 날 겁니다. 이게 금요일 날도 급등했었거든요. 금요일 날 음봉으로 끝나긴 했는데 장중에 급등했었어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수많은 재료와 이슈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수는 편안하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좋은 종목으로 빨리 교체하셔야 돼요. 수익은 낼 수 있을 때 내는 거예요. 수익 내기가 힘들 때 어거지로 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수익 내기 편할 때 있죠. 그때 내셔야 돼요. 또 한번 강조드릴게요. 수익 낼 수 있을 때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잡으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심리싸움에서 지게 돼 있어요. 혼자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럴수록 제 방송 자주 들으세요. 무료 방송이라도 자주 들으세요. 그리고 마음의 결정이 쓰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아까 경농, 효성호 MB 진짜 2달 동안 저 거의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회원들 왜 이렇게 잘 가지고 계시겠어요? 우리 또 차원철원님 우리 차원철원님이 계신데 제일 고수세요. 정확하게 제로도 다 아시고 회원들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주들을 조금 언급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오늘 밤도 편히 쉬세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